안녕하세요. 역사 영토TV 이리네입니다. 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즘은 북조선의 연락사무소 파괴 문제로 남북 관계가 어수선하는데 모두 잘 계시죠? 오늘도 역시 역토학자 장계왕 박사님 모시고 역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역시 오늘은 무슨 이야기 할 겁니까? 뭐 요즘 남북 관계가 되게 긴장돼 있고 또 이게 맞아요. 냉각기에 들어서 있는데 뭐 볼턴 회고록 때문에 상당히 또 이렇게 많이 복잡한 이런 양상이 일어나는데 어떤 대한국토 내의 어떤 전반적인 정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그동안 남북 관계가 잘 나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연락사무소 폭발로 인해서 관계가 악화됐는데, 그리고 또 볼턴 회고록에 대한 또 요즘은 많이 시끄러우는데요. 저도 사실은 샀어요. 한 권을 샀는데 예,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역시 관심이 많습니다. 네, 관심이 많아요.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궁금해서. 그래서 혹시 볼턴 회계록이 도대체 뭐예요? 회계록 아니고 회고록. 회고록. 죄송합니다. 회고록 이렇게 회고록. 돌아온다 이런 얘기예요. 돌아본다. 회고록. 죄송합니다. 우리 이리나 씨가 뭐 이 시간 중에서 역사만 배우는 게 아니라 한국말도 열심히 저한테 배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가르쳐주셔서. 볼턴은 미 국가안전보장회 그 NSC라고 하죠. 거기 보좌관으로 있다가 작년에 이제 이렇게 트럼프에 의해서 이제 사퇴를 트럼프가 강제로 거 아니에요? 잘랐죠. 이분이 뭐 최근에 회고록을 써가 되게 이렇게 뭐 설왕설래가 많고 이러는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먼저 있습니다. 이 볼턴이라고 하는 분은 이제 매파 공화당 내에서도 이제 이 매파라고 합니다. 매파라고 하는 것은 매파 뭔지 예, 아니, 극우주의자. 그러다 보니까 공화당 내에서도 미국 공화당 내에서도 신임을 못 받고 민주당에서 신임을 못 받고 그 왕따 되는 거죠? 완전히 왕따 지금 그러니까 미국 내 전체 정치권에서 이제 이렇게 신임을 받지 못하고 남한으로부터도 신임을 받지 못하고 북조선으로부터도 신임을 받지 못하고 그러면 그거 혹시 그 회고록 때문에 그런 아니 원래가 그런 인물이었어. 원래가 이제 그런 인물이었는데 트럼프가 약간 좀 좌충우돌 하는 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애당초에 이제 이 볼턴을 기용을 할 때부터 이제 말이 많았댔는데 그래도 하여튼 뭐 트럼프 자신이 볼턴을 충분히 이렇게 흔들 수 있다라고 판단해 갖고 NSC 특별 보좌관을 임명했는데 역시 이제 가는 곳마다 사고를 저지르니까 강제 사퇴를 시키고 상대 사태를 시기니까 이제 이 트럼프를 역으로 공격하는. 그러니까 복수하는 거죠. 그렇죠. 그 회계록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볼턴을 이해를 해야 될 것은 이제 미국 내에서 비주류다. 그러니까 정치권 비주류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공화당, 이 민주당 전체에서 이제 환영을 받지 못하고 또 이쪽 우리 대한국토 내에 남북 측으로부터 환영을 받지 못했는데 세계에서 유일하게 환영받는 데가 있어요. 어디서? 모르겠어요? 일본 아니에요? 일본이에요. 역시 일본입니다. 일본에서는 볼턴을 최고라고 하고 볼턴도 일본을 최고라고 하고 왜 그러는 건지 서로 사랑하는 관계예요. 연관성이 있는 연관성이 이제 그 매파 극우주의자다 보니까 어떤 경우든지 이 한반도 대한국토가 통일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 그 극우주의자들은 이제 그런 사상을 갖고 있는데 일본이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적의 적은 아군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러면 예전에 하노이에서 정상회담 있어야 됐었잖아요. 예. 혹시 그때 강력히 반대했던 국가가 일본이 아닌가요? 그렇죠. 결렬이 이제 된 건데 그 결렬 얘기를 뭐 오늘 전반적인 얘기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거 좀 먼저 얘기가 거의 나왔으니까 국제적인 뭐 회담에서 이제 이 국가 간의 문제도 큰 회담 중에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거는 고르바초프 하고 레이건 대통령하고의 어떤 그 회담이었어요.
그때 이제 매파들이 이제 이 레이건한테 얘기가 안 되면은 박차고 나와라. 뭐 이렇게 이제 했댔는데 결국은 이제 그 당시에도 박차고 나옵니다. 이 레이건이. 있었죠. 이게 지금 회고록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제 박차고 나오는 어떤 물론 그 이후에 또 회담이 돼갖고 재개가 됐는데 이번에도 하노이 회담을 하기 전에 그 영상을 보여줬어요. 그 트럼프한테 그 레이건의 그 박차고 나오는 영상을. 그러면 미리 그렇죠. 대통령을 뭐 얘기가 안 되면은 나와라. 그냥 그 얘기가 안 되면이라고 하는 얘기는 이미 그 시나리오를 정해놓고 뭐 이렇고 이런 거를 김정은한테 던져갖고 그걸 받으면은 회담을 계속하고 그걸 못 받겠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완전한 비핵화를 얘기는 기본이고 그 이외에 이제 우리 영변 핵시설을 포기하겠다고 김정은이 얘기했어요. 그 예외에 있는 것까지도 파기해라. 그런데 김정은이 만약 그 말을 안 들으면은 박차고 나와라 이랬는데 이 바보 같은 트럼프가 진짜. 그러면 박사님이 이제 하노이 회담 하기 전까지는 이미 시나리오 다 짜고 있었던. 그렇죠. 이제 뭐 가서 뭔 얘기를 해라라고 했는데 그게 결국은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이 바보 같은 트럼프는 진짜 그 볼턴 얘기대로 박차고 나와갖고 하노이 회담이 결렬이 됐어요. 그렇군요. 예. 그럼 오늘 뭐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얘기를 좀 해야 될 부분은 과연 회고록에 먼저 이제 주요 내용을 좀 이해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회고록에 뭐 어떤 내용들이 나와, 많은 얘기들이 나와 있어요. 뭐 이제 다 알려지지는 않고 저도 이제 부분적으로 지금 이렇게 계속 보고 있는 중인데요. 볼턴 그 내용의 전반적인 뭐 자세히 얘기를 하고 큰 틀에서 얘기를 하게 되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볼턴은 자신이 생각하는 거는 미국과 합의할 의사가 없다. 그러니까 자기 주장을 딱 이렇게 기준을 세워놓고 거기서 한 채도 벗어난다라고 하면은 북한과 이제 합의할 의사가 전혀 없고 근본적으로 이 매파가 갖고 있는 생각은 한반도라고 하는 데는 계속 이 전쟁이 나거나 휴전 상태에 돼요. 그래야지 이제 끊임없이 매파를 지원해주는 무기 그 업체들로부터 이제 지원을 받고 미국은 끊임없이 휴전 상태로 유지해야지만이 미군이 우리 한반도 내에 주둔할 수 있고 주둔을 해야지 무기를 팔 수 있고 주둔을 통해서 중국과 러시아 등 동북아의 힘의 균형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계속 미군이 그 영향력을 지배할 수 있거든.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이 있고 김정은이 이제 대미 전략으로부터 이제 대화한 것에 아는데 이제 이거는 실질적으로 김정은이 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여기서 밝혀진 거예요. 미국 내에서는 지금까지 이제 김정은이 이 대한국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북한과 대화하겠다. 이렇게 이제 김정은이 이제 대화의 제스처를 안 보였는데 볼턴 회고록에 보면은 그게 아니고 그런 줄 알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문재인이 한 거다. 그런 식으로. 예, 그래서 이제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취임 초기에 이제 이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는 이번 정부에서는 운전자론을 우리가 이제 운전대를 쥐고 하겠다. 그러면 보통 회고록에 보면은 그 사실상은 김정은은 아니고 주도자가 김정은은 아니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이다. 했다. 그게 무슨 얘기라니까 우리가 먼저 이제 4.27 대화를 통해서 충분히 대화를 했죠. 충분히 그렇죠. 대화를 하고 그 대화 속에서 우리가 운전자론을 이게 이제 이번에 그 연락사무소 폭파하고 관계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중간에서 이제 운전대를 잡고 이 한미일 러중 관계를 정리를 하겠다라고 했고 합의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은 거기에 대해서 기대감을 걸었고 거기에 의해서 이제 문재인이 이제 이 미국을 설득을 했던 거죠. 여기까지 오는 거죠. 그렇죠. 또 하나는 이제 일본이 이제
종전선언을 하지 못하게 했다고 이제 볼턴이 이번 회고록에 그렇죠. 밝혔죠. 그런데 일본이 종전선언을 못하게 하는 걸 이해해요. 왜냐하면 일본은 항상 여기서 전쟁 유지를 있는 것은 좋아하기 때문에 뭐 그게 전쟁 유지가 아니고 휴전 이제 상태. 휴전 상태를 이제 원하는 거죠. 근데 그렇죠. 일본은 이제 우리 국제관계 속에서 일본은 우리 한반도의 통일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 원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해요. 지금 현재는 이제 일본이 중국이 진화가 나오기 전까지 G2의 역할을 했고 특히 이제 이 동북아에서는 으뜸나라로서 제일 부자 나라로서 이제 했는데 지금 현재 남북이 통일이 되기 전에 이미 우리가 선진국 대열에 올라서면서 GDP도 일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본으로서 앞서기 시작을 했는데 만약에 남북이 통일이 된다라고 하면은 일본은 뭐 그냥 아주 우습게 아는 나라로 이제 우리가 되니까 우리가 이제 이 남북이 통일되는 거에 대해서 일본은 뭐 되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대를 하는 입장이죠. 또 하나는 이번 회고록 내용 중에 이렇게 있어요. 볼턴과 일본이 방해했다. 그런데 트럼프, 김정은, 문재인은 계속 하더라. 이게 아니, 되게 재밌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볼턴과 일본은 그 회고록에 보면은 끊임없이 이제 종전 선언을 못하게 하고 통일이 되는 그 길목에서 방해를 계속했어요. 그 회고록에 내내 나옵니다. 이래서 이제 방해하고 종전 선언이 안 되고 일본은 나한테 로비도 하고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하고 트럼프는 끊임없이 종전선언을 하게도 가더라. 그러면 하나 더 여기 질문을 나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 종전선언 의지가 하려고 했댔죠. 하려고 이제 했댔는데 볼턴의 뭐 사주를 받았다기보다는 볼턴한테 그러면 그 전종선언 시기를 혹시 그 하노이 회담 이후에 이게 하노이 회담에서 이제 하노이 회담의 결론은 하나예요. 이제 북조선은 그래 미국이 원하는 대로 우리 영변 핵시설 다 정리하겠다. 그러면 그때 이어져서 하는 그런데 이제 볼턴이 이제 거기서 옆에서 옆구리 쿡 찌르죠. 그거 갖고 안 된다. 그 예외에 있는 우리가 이제 우리만 알고 있는 그 정밀하게 전부 조사해 갖고 예외까지 다 없애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아까 고르바초프하고 레이건의 이제 영상을 보여줘가면서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나왔던 거죠. 만약에 그 당시에 하노이 회담에서 회담이 계속 진행이 됐다라고 하면은 이제 종전 선언이 이루어지고 평화협정을 체결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번 회고록의 결론은 뭐냐면은 회고록에 대한 이제 불신은 많아요. 회고록을 믿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왜냐면 자기 주장, 자기 시각에서 봤기 때문에 우리는 인정을 안 합니다. 단 결론은 뭐냐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운전자론에 되게 충실했다. 두 번째, 김정은은 진짜 종전선언과 더불어 평화선언을 할 의지가 있었다. 세 번째로는 트럼프도 그런 의사를 갖고 있었다. 지금 트럼프가 되게 이제 겉발질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이번 볼턴 회고록을 통해 본다라고 하면은 다음 대통령 트럼프가 한 번 더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상당히 그 부분에 평화 통일이 올 수 있는 기회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혹시 이거 볼턴은 회고론 맞죠? 회고록? 예, 회고록. 그러니까 볼턴이 회고록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다시 재선을도 가능하죠? 그죠? 아니 이제 지금 현재 이제 뭐 요즘에 코로나의 대응책이라든가 코로나가 종식되기 전에 경제 우선 논리를 펴갖고 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그 인종차별에 관련된 부분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엊그저께 이제 뭐 요즘 많은 부분이 뭐 흑인의 74%가 트럼프를 반대한다 이래갖고 상당히 트럼프가 안 되는 걸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제가 조금 여기서 좀 정정을 해드릴게요. 미국 내의 흑인은 전체 인구의 10%뿐이 안 돼요. 그거밖에 안 돼요. 네, 10%의 74%가 트럼프를 반대하는 거예요. 미국은요, 아시아계에는 한 5% 정도가 되고 66% 정도가 백인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은 백인의
국민의 절대적인 국가예요. 그렇죠. 근데 백인은 민주당 후보보다도 트럼프가 1%가 더 높습니다. 지지율이 오늘 현재 지지율이. 봤어요. 아까 뉴스도 그랬어요? 네. 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나니까 우리가 이제 언론에서 나오는 얘기만 들으면 흑인의 74%가 반대를 하고 이러니까 이번에는 뭐 무조건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도 이제 보고 미국의 선거 제도를 이해해야 돼요. 미국의 선거 제도는 승자승 그러니까 우리 국회의원하고 똑같죠. 뭐 예를 들어서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을 차지했지만은 그러면 180석이라고 하는 것은 뭐 3분의 2 다수입니다. 아주 뭐 절대적 한 70% 가까이가 되는데 그러면은 전체 우리 국민의 70%가 민주당을 지지했느냐 안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미래통합당도 40%나 지지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자승 원칙에 의해서 2등은 0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180석을 차지하고 이쪽이 뭐 100석분이 못 차지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미국 그러니까 승자승 독식 제도라 그래요. 근데 복잡한 제도네요. 복잡한 제도가 아니고 우리 국회의원을 뽑는 제도하고 같은 거죠. 2등은 아무 소용이 없다. 근데 우리는 대통령 선거는 그냥 나와갖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는 국회 의석수를 뽑는 거하고 같은 비슷한. 대의원을 뽑아갖고 맞아요. 대의원을 뽑는다. 그 대의원들이 네, 이제 대통령을 투표를 하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제 민주당 미래통합당이 40%에 가까이 되는 지지율을 얻고도 조금이 의석수를 못 차지했잖아요. 마찬가지로 미국의 선거 제도도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이 분포를 보면은 흑인이 몰려서 살아요, 전부. 그렇죠. 뭐 이렇게 시카고 주변이라든가 뭐 밑에 남부라든가 모여 사는데 그쪽에서 승자승 독식 구조에 의해서 74%가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으니까 뭐 거기서는 대의원이 나오겠죠. 그런데 대의원들이 그쪽에서 대의원들이 나와도 그쪽에서 줘도 소용없죠. 그런데 북조선 왜 연락사무소를 복파했어요? 이게 이제 먼저 배경을 잘 알아야 됩니다. 네. 배경을 설명해 주세요. 이게 이제 이 북조선이 남한과 계속 연결을 하는 거는 두 가지 이유죠. 남한이 이제 끊임없이 우리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 뭐 이런 부분 하나하고 개성공단과 금강산을 열어갖고 북조선 내부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 쪽에 대한 기대감. 두 번째로는 이제 이쪽 운전자론을 통해서 북조선이 미국과 직접 대화를 나누는 교두보 역할을 이제 한국이 해주는 걸로 이제 했댔는데 문제는 이제 그 두 개가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개성공단도 문을 못 열고 금강산도 못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건 유엔 제재 사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이 막고 있어갖고 못 가고 그러면 있다는 개성공단 해도 그 다음에 그 금강산 관광지도 있잖아요. 유엔 제재 대상이 아닌데도 왜 우리 정부가 그러면 빨리 나섰지 않고 미국 때문에 미국을 눈치 그러니까 봐서 미국의 눈치를 사실은 안 봐도 어떤 측면에서 안 봐도 된다라고 하는데 실제 사실간의 정치적 관계 속에서는 안 볼 수는 없죠. 안 볼 수는 없는 게 이제 한미 간의 이제 동맹 관계를 넘어선 어떤 그런 관계들이 있는데 그런 관계 속에서 이제 안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눈치를 봤는데 3년 동안의 눈치를 보다 보니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한 2달 전에 이제 선언을 한번 했어요. 이제 눈치 안 보고 우리 그냥 하겠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볼 게 작년인가 그 김정은이 어디 개성공단 있는 쪽에 노후되는 건물들 다 없앴잖아요. 예. 그거 혹시 좀 시도가 있지 않았을까요? 뭐 너네 빨리 움직여라. 뭐 이런 의미로 있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 메시지를 두고 이제 줬죠. 그리고 개성공단을 이제 우리가 뭐 지금은 요만하게 했지만 지금 개성공단 지구라고 하는 건 되게 큰 넓은 지구예요. 그 나머지 부분까지 우리가 군사도 뒤로 후퇴를 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빨리 여기를 재가동을 시켜라. 그 메시지를 끊임없이 줬고 그런데 이제 불구하고 이제 우리 남한 당국이 안 움직이고
가장 중요한 게 이런 게 있어요. 얼마 전에 이제 그 특사를 보냈죠. 서훈 정무장 우리 청와대 내 안보수석하고 특사를 보냈는데 거절했어요. 두 분 다. 오지 말아요. 안 받겠다. 그 거절한 이유를 왜 깊이 새길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문재인 대통령은 그 미국 눈치 보지 말고 개성공단이라든가 금강산 재개를 하는 쪽으로 하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실무자들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화가 났는데 아까 제가 이제 배경을 먼저 얘기한다고 그랬는데 이 배경 뒤에 어떻게 있냐면은 먼저 이 북조선은 항상 그 자력갱생을 하고 지금 현재 외부로부터 차단이 돼 있고 유엔이 경제 제재를 하기 때문에 식량이 부족해요. 그렇죠. 식량이 부족한 양이 이제 연간 한 100만 톤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런데 지금 식량 쪽으로는 중국이 지원해주지 않을까요? 아니 지원해주지 않을까요가 아니고 지원해주죠. 얼마 전에 100만 톤을 지원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북조선이 근본적으로 연간 부족한 게 100만 톤이에요. 근데 이번에 이제 쌀을 80만 톤을 보내고 옥수수를 20만 톤을 보냈어요. 그 100만 톤을 보내다 보니까 올 뭐 연말까지 먹고 사는 거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이제. 그러니까 뭐 그렇게 북조선이 이제 급할 게 없고 남조선 예민아이들이 그 대통령이 떠들었는데도 실무자들이 어떤 것도 안 하는 거야. 이놈들 맛 한번 보여줘야 그래 되겠다. 보여주는 거죠. 이게 이제 연락사무소를 한번 폭파함으로써 이제 그 이외에 이제 뭐 김여정을 새로이 또 좀 강성으로 등장을 시키고 여기서 이제 되게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나오죠. 그럴 때까지 이 김정은은 한 번도 안 나타났다라고. 맞아요. 한 번도 우리 아들도 엄마 그 김정은은 죽지 않을까요? 왜 안 보여 집에서? 그 이제 안 나타나는 이유가 이제 뭐냐면은 이제 물꼬의 대화의 물꼬를 계속해서 큰 틀에서는 문재인과 계속 대화를 하겠다. 트럼프와 계속 대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여지를 남겨두고 대신에 김여정이 이제 앞장을 서서 이제 그 역할을 하고 그래서 이제 김여정이 군사 도발까지도 검토하겠다. 그런데 지금 군사 도발에 대한 김정은은 그 김정은이 이제 딱 하겠다고 나와서 이제 그건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악역은 김여정이 하고 폼 잡는 일은 누가 한다? 김정은이 폼 잡는 일을 한다. 그래서 역할 분담을 잘 하고 이제 전략적으로 이제 잘 대처를 해나가는. 그러면 지금 군사 행위를 안 하기 때문에 우리 좀 희망이 있지 않을까? 희망이 있죠. 다시 이제 대화를 나가야 되니까. 그렇죠. 이제 어저께 이제 있으면 우리가 또 미국에 가서 이제 또 만났고 인사들을 만났고 그래서 좋은 메시지가 왔죠. 대북 관계에서 북미 관계에 소통을 할 준비가 돼 있다. 이런 어떤 의사도 표시를 했고 우리 정부는 뭐 끊임없이 얘기를 했고 특히 그 6월 25일 날 그 대통령의 그 선언 담화문을 보면은 가슴이 이렇게 멍할 정도로 멋있는 담화를 냈는데 북도 어떤 평화를 우리는 우리가 70년간 뭐 했냐면은 서로 이제 체제 경쟁을 했어요. 70년간. 그 말이 저는 가장 가슴에 와닿았어요. 체제 경쟁을 했는데 체제 경쟁 안 하겠다. 우리는 더 이상 북조선을 우리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 노력은 안 하겠다. 평화가 이루어져 있는 종전선에서 그냥 더 같이 살자. 잘 살자. 그렇죠. 여기에서 북조선도 담대하게 나와라. 이게 어제 이제 그 6.25 때 문재인 대통령이 한 말인데 그런 걸 봤을 때 이제 끝없는 노력을 우리는 하죠. 해야죠. 끝까지. 네. 끝까지 해야죠. 절대 전쟁 예. 있으면 안 되니까. 예. 그러면 박사님 향후 남북 관계 어떻게 될까요? 이제 어떻게 그 보시는 윌슨 대통령이 이제 민족 자결주의를 얘기할 때 같은 동일한 언어를 갖고 있는 같은 민족은 같이 살아야 된다라고 했어요. 지금까지 이제 제가 늘 뭐 이렇게 통일 얘기를 할 때 많이 하는데 대한민국은 지금 국가가 통일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통일부라고 하는 데가 실질적으로 통일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때로는 통일을 방해할 때도 좀 많이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다시 얘기하면 이제 통일 국가 독점주의라고 하는 이 개념 때문에 이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이게 이제 좀 민간 차원에서 이제 좀 더 통일이라고 하는 부분을 바라봐야 된다. 그러니까 좀 통일을 열어가는 길을 국가 독점이 아닌
이렇게 스펙트럼을 넓혀가고 가야 된다. 이게 어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70년간 우리는 체제 경쟁을 했다. 이게 말이 참 와닿는 얘기예요. 근데 더 이상 체제, 그리고 우리가 이제 분단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보면 지금까지는 이념적 분단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쪽에 매일 우리가 욕을 하는 게 뭘 요구해요? 북조선의 주체 사상을 갖고 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쪽에서는 이제 우리를 이제 또 반민족적인 집단으로 이제 매도를 하고 그런 어떤 체제의 경쟁. 그 우리는 늘 우리 민주국가가 너네 주체 사상보다 잘한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이제 이 통일을 하니까 통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제가 늘 차원에서 얘기하는 게 이제 경제적 통일론. 그러니까 경제적 통일론은 우리가 꼭 뭐 통일을 바라보는 게 왜 그 단일 체제가 돼야 된다. 또 단일 군사권을 가져야 된다. 단일 외교권을 가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저는 통일이 우리 같은 언어예요. 우리가 러시아에 가면은 통역관이 필요한데요. 그렇죠. 북조선에 가면 통역관이 필요 없어요.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남북 민족들이 왔다 갔다 편하게 왔다 갔다 하면은 그게 바로 통일이다. 통일이죠. 이렇게. 저도 그렇게 공감이에요. 저도. 그래서 앞으로 남북 관계는 좀 채널의 다양성을 갖고 간다라고 하면은 지금 북미 관계도 일단은 물꼬는 트여 있고. 또 남북 관계도 정부만이 아닌 민간인 차원에서 다양한 채널로 북조선하고 이 관계를 갖고 간다라고 하면은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낙관적으로 봅니다. 어쨌든 지금 미국의 앞으로 대선 있잖아요. 대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 않을까요? 아니면 차근차근 그냥 조금씩 한 발걸음씩 나가서 북조선하고 대화를 협정을 어떻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미국은 눈치 안 보고 항상 뭐 우리 그 발목을 잡고 있는 게 이제 중국, 일본, 뭐 가장 크게 미국 이렇게 되는데 결국 이제 외교로 풀어야 된다. 이 한반도 내 대한국토 내에 엄중한 이 현실 관계를 잘 전달을 하고 이 미국을 설득을 해야 되는. 뭐 우리가 미국과 전쟁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렇죠. 설득을 해서 우리가 이 평화 비용. 그러니까 미국은 자꾸 단순한 어떤 시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남북한이 통일이 되면은 이제 무기를 못 팔아먹는다. 그렇죠. 그다음에 북조선의 요구대로 이 미군이 철수해야 된다. 여기에 가장 압박감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그런데 꼭 절수를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절수 안 해도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미군을 지금 현재는 휴전협정 상태이기 때문에 북조선의 관계 때문에 주둔하지만은 앞으로는 동북아의 힘의 균형을 위해서 뭐 미군이 계속 뭐 주둔한다고 해도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건 뭐 정책적 판단이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무기는 우리가 지금 북조선하고 가상의 적으로 자꾸 이렇게 몰고 가는 듯한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본이 더 큰 적이고 진화가 더 큰 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기 관계는 첨단 무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남북이 통일이 된다고 하더라도 어떤 우리는 무기 체제 경쟁에서는 재래식 무기와 더불어서 미래 무기, 뭐 핵을 제외한 모든 무기는 끊임없이 미국과 그렇죠. 공조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그렇군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너무 재밌는 이야기 했고 솔직히 요즘은 저도 남북 관계 때문에 많이 걱정을 하는데 그 볼턴 회고록까지 샀어요. 아직은 안 왔지만 어쨌든 다음 주 정도 택배 오겠다고 했으니까 저도 읽어보고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그 박사님께 너무 고맙고 저도 궁금증 많이 풀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앞으로 남북 관계가 빨리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